여론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이 괜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 목표가 거기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수사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으셨고 주변 지인들도 엄청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아는데 실제 검찰의 목표가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나 KH 배상윤 회장을 잡으려고 그 많은 검사들이 투입하고 그 많은 사람들 구속하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함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부족하고 예. 그분이라고 추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을 위한 수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검사님들이 수사하다 보면 제가 했으면 그에 대해 수사도 하겠지만 예. 처음에 변호사 대납으로 시작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변호사 대납은 그건 도대체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변호사 대납 때문에 망한 놈인데 그 변호사 대납을 시작해서 공공수사부에서 맨 처음에 수사를 했었는데 갑자기 제 개인적인 횡령 비리 사건을 FIA에 통보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금융 사건은 상식적으로 남부지검이나 아니면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수원으로 보내가지고 다 수원에서 몰아서 수사한 거 보면 목표는 뭐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예. 임원들을 17명이나 임직원을 구속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큰 압박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 예를 들어 데려다가 매일 뭐 옛날에 뭐 일본 수사들처럼 뭐 고문하고 그러고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정말 존경했던 하고 정말로 제가 지지했던 분 계셨는데 저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창피합니다. 사실은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 평생 민주당 했던 사람입니다. 자, 검사 압박한다고 그래서 압박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압박의 수준이 예를 들어 혼자 데려다가 조사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이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친동생, 여동 남편, 사촌 형, 저 30년 같이 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핀셋을 놓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희한하게 잘 알아가지고 제 가까운 사람들만 전부 다 구속시켰습니다.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 도피, 이화영 씨 컴퓨터 관련된 사람도 8명 구속되고 컴퓨터 하나 없앤 걸로 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태국에 있을 때 잠깐 왔다 가면 범인 도피, 증거인멸 이거 잠깐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언론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재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시작할 때 제 취지의 말은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건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재판에 관련된 거는 향후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국회 국정조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조작기소 국조특위의 종합 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을 협박을 했다. 그래서 증언이 바뀌었다라는 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수사했던 이윤환 검사랑 굉장히 거친 공방을 벌이거든요. 이 관련한 영상들을 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에는 김성태 증인을 제가 조사하지도 않았고 저는 23년 7월에 김성태 증인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한 검사님 완벽한 이정을 하고 있고요. 그 대북송금팀이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한 것들이 김성태 증인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검사로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검사가 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님도 계시고 높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참 뻔뻔합니다. 뻔뻔해 정말로.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광북 문제라든지 대북 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어요?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이재명 대통령 뵌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내 마음속에 영웅이고 누가 되어 죄송하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이 나온 거고요. 네. 앞서 이윤환 검사 관련한 그 거친 공방은 뭐였냐면 네. 본인의 가족 동료들 한 17명을 구속시키고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수사하더라도 외부 내부자들 10몇 명씩 구속시킬 거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압박을 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회장은요, 1심에서 2년 6개월 받은 범죄 혐의자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저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 혐의자의 말을 믿어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어느 쪽에서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났다거나 어떤 대북 사업을 상의했다라고 한 게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보고가 된 것이고, 또한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 드러났거든요. 만났다라고 검찰에서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김성태는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범죄 혐의자, 범죄자다. 그걸 좀 인식하고 저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가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와서 저렇게 이제 거짓말이다 또는 뭐 진실을 고백한다. 뭐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전제라면 그 이전에 1심을 진행했던 유죄 판결이 나왔던 그 수사 과정은 그럼 믿을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그 문제가 나오겠죠. 김성태가 지금 이제 검찰에서 압박받아서 자기가 자기 주변 인물 탈탈 털려서 구속되고 감방 가고 뭐 이제 이렇게 재판 거래를 수사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난 적이 없다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아는 것이고, 이호남을 정말로 그러면은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만났다고 하는 시점에 이호남은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박선원 의원이 증거를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이 건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특검 가서 수사 다시 해라. 어허. 특검을 이제 저 국정조사 특위 이후에 특검 갈 거 아닙니까? 특검에 가서 다시 수사를 해라. 라는 것으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김성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다 이야기해. 왜 지난번에 안 나왔습니까? 오늘은 그냥 나와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자기 당한 것만 인정하고 정작 중요한 이호남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이화영과 연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 드릴 수 없다.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호남을 그 돈을 대북 송금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재판 중이어서 대답할 수 없다. 그것이 진짜 거짓말이다. 그래서 주장이 내한테 맞고 안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다시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 진행하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김성태 이 전 회장이 어떻게 진술이 바뀌냐면요. 처음에는 구치소에서 난 이재명 이거 관련 없고 돈 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계속 압박을 한다라는 걸 측근에게 이야기를 몇 네. 번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3년 3월부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진술이. 근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2023년 12월 옥중에 비망록을 쓰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적습니다. 김성태가 갑자기 증언을 바꿨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증언을 바꾼 게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목조르고 막 고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했던 증거 자료라든지 증언을 통해 가지고 당신 거짓말하고 있잖아, 사실대로 얘기해. 그것도 압박의 일환일 수가 있겠죠. 그건 조사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수사의 노하우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김성태 회장이 얘기한 거 다 믿으세요? 네?
정의연 아니, 대표님 다 믿어요? 저는 안 믿죠. 다 안 믿어요? 이거 선별적으로도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선별적으로. 상황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다시 끼워 맞춰서 저는 수사 다시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근데 목 조르고 고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아. 구속이 되고 나와 그렇게까지 연관이 없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가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르신 말이에요. 예? 오르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제가 봤을 때 검사들은 목을 조르고 때리거나 이렇게 고문을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면서 뭐 남욱 변호사한테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저는 회유와 협박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성태 회장이 여기 지금은 이재명 정권 시대고 국회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럼 저런 데 나와가지고 나 그때 회유 협박 당했고 여러 가지로 나 그냥 많이 압박을 당해가지고 나 그냥 거짓 진술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또 안 하잖아요.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로 그렇죠, 압박을 그렇죠. 했다라고 다 증언을 했어요. 친동생, 여동생, 남편 다 구속됐다. 아니 그러니까 제 네. 말은 네. 거기서 내가 그래서 과거에 검찰에서 진술하고 조사하고 뭐 이화영, 이재명 이 연관은 다 거짓말이다. 그때 나 회유당해서 나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재판 중이라서 답변을 일부 회피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 유리하게 하려면은 나 진짜 검찰에서 막 이런 일 있었고 고조할 미조할 다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리고 많은 민주당 쪽이나 진보 진영 분들이 오늘은 제가 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 저도 좋습니다. 네. 예. 그 증언을 했던 게 뭐냐면은 연어 뭐 술파티? 술파티 없었다. 본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제 주장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좀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 김성태를 보면 결국 김성태는 원래 검찰에 잡혀갔을 때 주가 조작도 지금 수사 안 된 게 너무 많고 횡령도 혐의를 엄청 받고 있었고 거기다가 뇌물 사건 있죠. 여러 건들이 동시에 걸려 있어서 본인은 이거 지금 보호하려고 결국에는 없는 것을 불어서 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기소되거나 또는 집행유예 처리되거나 또는 이만한 사건 100개 정도 혐의가 있는데 그냥 된 거는 한두 개만 그냥 엮여서 풀려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거래를 했죠. 범죄 거래를 검찰과 했다는 것이 지금 의혹을 가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죠. 아니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나 검찰과 그렇게 거래했다. 내가 거래가 잘못했다. 했는데 지금 그 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봐준 것을 다시 수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네. 민주당 정권이고 검찰이 지금 해체 수준인데 뭐 수사를 하겠어요? 근데 검사들 입장에서도 김성태라는 사람이 엄청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걸면은 너무나 많이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협박이라고 느꼈겠죠. 김성태 자체가 나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계속 설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수사, 뭐 조작 기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가 조작되고 무엇이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그냥 진실처럼 됐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거는 저는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조특위 거기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뭐 국조특위는 이제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의혹 제기 정도만 하는 것이고 저는 뭐 무조건 이 건에 대해서는 특검에 가야 되고 그리고 김성태 지금 봐주기로 한 거 지금 다 아까 횡령, 뇌물,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다 탈탈탈 털어야 한다.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하면서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왜 그것을 봐줌으로써 유아영 문제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본인이 하고 그 밑에 있는 방영철 부회장한테 시키고 자기 직원들도 똑같이 다 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유아영 부지사가 쓰지도 않은 법인카드를 6개를 유아영 부지사가 다 썼다고 덮어 씌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막 경악을 금치 못해요. 법인카드를 6개를 동시에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법인카드 6개가 돼 있는 거를 진술을 이거 다 유아영이 썼습니다. 유아영이 썼습니다. 한 서너 명이 진술을 해버리니까 유아영이 그거 다 쓴 거예요. 아니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내연녀에게 법인카드 주고 쓰게 하고 돈도 보내주고 그런 것들은 다 조사 결과 나왔고 그것도 혐의 인정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이 결국에는 국회에 나와서도 그 북한 그 공작원에게 돈을 줬다 그리고 만났다 그런 얘기를 본인 위증 처벌 감사하면서까지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 위정 때문에 이제 다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검에 위증이다, 따지고. 그게? 그렇죠.
본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방용철이 아니 이호남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걸 만났고 돈을 뭐 300만 달러 줬다고 하는 그것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밝혀자라는 겁니다. 예, 예. 저는 오윤혜 대표님이 가장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왜요? 저는 그러면 틀리게 분석했어요? 오늘 종합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네. 나는 이재명 대통령 만난 적도 없고 관련이 없다라는 진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구치소에 온 측근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너무 솔직하게 아니 이재명 관련도 없고 준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라고 욕을 섞어가면 이야기했다는 거듭 사실. 얘기한 게 검찰에서 예. 이재명 만났다라고 수사 결론 내린 적도 없고요. 직접 만나가지고 대북 사업 상의했다라고 한 적 없다니까요. 다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그리고 대북 사업 잘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저녁 먹다가 이재명 다시 경기도지사한테 전화 바꿔줘가지고 인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핵심 증언 같지는 않아요. 이미 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7년 8개월 뭐 여러 가지로 형량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와가지고 뭐 이런 주장 가지고 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 지금 현재 김성태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지금까지는 그냥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망구 시인 부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까지와 패턴이 좀 바뀌어서 아주 얍삽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고 주위 사람 다 끌어들여서 정말로 공궁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그 당사자가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진실을 얘기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사는 더욱더 필요하다. 왜 이 사람의 말을 앞뒤로 바꿔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특검이라든지 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김성태 전 회장의 눈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때는 마음속 영웅으로 간직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큰 누를 끼치게 되어 참담함을 느꼈다던 그 고백이 저는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물론 기업인으로서 김 전 회장이 저지른 주가 조작 혐의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 기업의 죄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수사라는 칼날을 휘둘러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영웅에게 칼을 겨눠야만 살 수 있었던 이 비정한 현실 속에서 저는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 추악한 조작극의 실체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조각이 되리라 믿습니다. 검찰이라는 무기는 그들에게 가장 손에 있고 효과도 확실한 도구였겠지요. 그 무기로 진실은 덮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 했던 진짜 몸통에 대해 이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오늘의 선고가 억눌려왔던 진실을 깨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